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작물 파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일 날 올린 영상에서 씨앗 발화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화는 싹을 틔우는 과정이라면 파종은 씨를 심는 과정입니다. 사전적으로 볼 때 파종이 먼저고 발화는 다음 단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파종이라는 제목에는 씨앗을 심는 것과 모종을 심는 것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서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일 올린 영상에서 발화의 기본 조건으로 햇빛과 물 그리고 온도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씨앗 파종이나 모종 정식의 기본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번 말씀드린 씨앗 발화 조건으로 햇빛과 물, 온도에다가 토양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기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입니다. 햇빛을 통해 모든 식물은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됩니다. 햇빛을 통해 모든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잎과 줄기 그리고 열매를 키우게 됩니다. 햇빛을 많이 받은 채소나 과일은 탐스럽고 맛이 좋습니다. 따라서 햇빛은 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중한 에너지원입니다. 다음은 좋은 토양입니다. 씨앗 파종이나 모종 정식을 하기 위해 좋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합니다. 최소한 25cm에서 30cm 정도로 깊이 파고 그리고 퇴비를 많이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드럽고 좋은 땅이 만들어집니다. 퇴비를 많이 넣게 되면은 흙과 퇴비가 섞이면서 흙에 공기층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공기층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부드러운 땅이 됩니다. 이런 흙은 작물이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땅에서 뿌리가 호흡을 잘 할 수가 있어서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퇴비는 미끄럼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웃구름으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퇴비는 그름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봄에 뿌린 퇴비가 가을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 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퇴비는 작물이 영양 성분을 바로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퇴비를 땅에 뿌리면 수많은 미생물이 분해를 합니다. 분해한 성분 중에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질소와 인산, 칼리와 같은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작물은 섭취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비료보다 아주 작은 양의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비료는 작물이 바로 섭취할 수가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를 함께 써야만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비는 토양을 좋게 만듭니다. 퇴비는 거름 성분이 천천히 녹아 나옵니다. 그 퇴비는 딱딱한 토양의 공기층을 만들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작물을 잘 가꾸기 위해서 미끄럼으로 퇴비와 함께 비료를 넣어야 합니다. 비료는 질소 성분 위주로 미끄럼을 넣습니다. 질소 비료와 복합 비료를 7:3 정도로 넣게 되면은 질소 성분이 80% 이상 차지하게 됩니다. 복합 비료에는 질소, 인산, 칼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질소 성분은 작물의 잎과 줄기를 자라게 합니다. 한마디로 식물의 몸집을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끄럼으로는 질소 성분의 위주로 비료를 넣는 것입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보지 않은 초보 농부들은 땅을 팔 때 땅을 얇게 팝니다. 15cm 정도로 얇게 파고 퇴비는 적게 넣고 비료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연약하게 자라게 됩니다. 연약한 식물은 모든 병해충에 타깃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은 땅은 점점 산성화되어 갑니다. 퇴비와 함께 땅에 넣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석회 비료입니다. 석회는 산성화된 땅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땅은 대부분의 땅이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산성화가 심한 땅은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성분이 많아도 작물이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작하는 땅이 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은 산도 측정을 해줍니다.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전화해서 신청하면은 나와서 산도 측정을 해줍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산도 측정기를 직접 구매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면은 2, 3만 원이면은 싼 것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산도 측정 단위가 pH 7 이상이면은 산성화된 땅입니다. 측정해 보면은 8, 9가 나오는 땅도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석회질 비료를 뿌려줘야 합니다. 노타리 치기 전에 넣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토양 살충제입니다. 땅 속에는 해충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파밤나방, 벼룩 잎벌레, 좀나방, 달팽이 등이 있어 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토양 살충제를 파종이나 모종을 정식하기 전에 뿌려야 합니다. 몇 년 전 토양 살충제를 뿌리지 않고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추가 말라 죽어 있어서 그 밑을 파보니까 파밤나방이 있었습니다. 파밤나방이 줄기를 갉아먹어서 배추가 죽었던 것입니다.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작물을 가꾸면은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 살충제를 뿌린다고 해서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타리 치기 전에 퇴비를 넣습니다. 퇴비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퇴비 속에 든 가스를 증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퇴비는 대부분 미숙분 퇴비입니다. 완숙 퇴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숙분 퇴비를 사서 가스를 증발시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회질 비료와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비료를 뿌립니다. 질소 비료와 복합 비료를 7대 3 정도로 뿌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 두둑을 만들고 씨앗 파종이나 모종 정식을 합니다. 다음은 수분입니다. 작물을 가꾸는데 수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도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식물도 물을 잘 공급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파종할 때도 흙에 수분이 30% 내지 40% 정도는 들어있어야 발화가 잘 되고 또 작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수분이 30% 내지 40%는 어느 정도인지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흙이 촉촉하게 느껴지면은 그 정도 양으로서 적당합니다. 초보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나 모종 정식을 할 때 바짝 마른 땅에 흙에 파종이나 정식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씨앗이 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초보 농부들은 파종한 밭에 가보면은 어느 곳은 싹이 났는데 또 어느 곳은 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싹이 난 곳은 수분이 조금 있는 곳이었고 나지 않은 곳은 수분이 없어서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봄에는 파종할 때 특별히 수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겨울에 눈과 비가 많이 내려서 수분이 많은 데다가 햇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정발도 되지 않아서 수분이 파종하기에 적당한 편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면 잘 나는 편입니다. 수분도 적당하지만은 씨앗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은 싹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은 금방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늦은 봄이나 여름에 파종할 때입니다. 이때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흙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온 다음 날 땅을 파고 파종을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땐 마른 땅에 물을 흠뻑 뿌리고 난 다음에 땅을 파뒤집습니다. 면적이 크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면적이 크지 않다면은 이렇게 물을 흠뻑 주고 땅을 파면은 파기도 좋습니다. 바짝 마른 땅에는 물을 주어도 물이 고루 스며들지 않습니다. 땅을 파뒤집으면서 물과 흙이 고루 섞이게끔 해야 합니다. 촉촉한 흙을 만들고 난 다음 파종을 하거나 모종을 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른 땅에 먼저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주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물이 고루 스며들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촉촉하게 한 다음 파종이나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철에는 자라고 있는 작물도 수분 공급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아침에 물을 흠뻑 주었는데 점심때쯤 나와 보면은 땅이 바짝 말라서 작물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병을 꽂아서 해결을 합니다.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온도입니다. 씨앗 발화 영상 때 온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25도에서 30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화하는 데는 그보다 높은 30도에서 33도 정도라고 했습니다. 모든 작물이 다 이렇게 온도가 높아야만 발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봄에 많이 직파하는 열무, 얼갈이배추, 쑥갓과 같은 작물은 기온이 조금 낮아도 발화가 잘 되는 작물입니다. 봄에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모종 정식할 때입니다. 봄에 나오는 모종은 육묘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노지 텃밭에서 너무 일찍 심게 되면 죽는 수가 많습니다. 모종 중에는 추위에 어느 정도 강한 작물이 있는가 하면은 약한 작물도 있습니다. 고추모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모종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심습니다. 그런데 봄이면은 3월 말부터 모종가게에서 모종을 팔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겨울 내내 봄을 기다렸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은 3월 달에 벌써 텃밭 준비를 다 해놓고 모종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종가게 가보면은 모종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얼른 사다 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모종 파는 분 보고 지금 사다 심어도 되느냐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심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찍 사다 심게 되면은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모종이 얼어 죽어서 모종을 새로 심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추위에 약한 작물로는 오이, 고구마, 호박, 들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물은 일찍 심으면 잘 죽습니다. 추위에 강한 모종은 4월 말경에 심어도 되지만은 약한 작물은 5월 초 어린이날 전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남보다 조금 일찍 심었다가 오히려 더 느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일기예보를 잘 살펴서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모종을 정시에 심었다 하더라도 갑자기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비닐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씨앗 파종과 모종 정식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은 제 영상 중에 주말 농장 텃밭 이렇게 가꾸세요 라는 영상과 그리고 씨 뿌리기, 씨 뿌리는 방법의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가꾸는 텃밭이 대박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돈 들이지 않고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